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연예인으로 다 뽑아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너무 이쁘다. 어서오세요. 장혜리의 요리 교실. 안녕하세요. 벌써 이렇게 하다가 벌써 7화가 됐어요. 오늘 7화째예요. 와, 럭키 세븐. 진짜 럭키 세븐이네요. 네, 네. 아유,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요리라고 하면은 참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저희가 집에서 해먹는 요리를 위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저의 목적은 하나예요. 부엌으로 불러들이는 거. 점점 부엌으로 불러들여서 하나씩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도움이 되고요. 왜냐면 내가 만든 음식은 나밖에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항상 메뉴가 제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데, 전화를 찍다가 이거 갖고 음식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뭐 하나, 우리 먹는 거 하나 해놓으면 그걸 먹다가 이거 다음 주에 해주세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은 그 생선탕이라는 걸 할 건데, 생선탕이라 그러면 참 이상할 것 같지만 아마 처음 해보실 거예요. 우리가 추어탕은 해서 늘상 사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집에서 내가 만드는 생선탕인데, 제가 다양한 생선 갖고 다 해봤는데 다 돼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조미료 안 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조미료 안 넣고 하는 거가 되죠. 제가 집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그랑땡은 많이 집에서 했잖아요. 근데 동그랑땡을 내가 옛날부터 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기름을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구워야 되잖아. 굽게 되면 그 굽는 과정에서 명절 때 동그랑땡 붙이다 보면 막 그게 진이 나와서, 고기에 진이 나오니까 프라이팬에 타니까 한 번 하고 또 휴지로 닦고 또 식용 또 굽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예전부터 동그랑땡을 쪄요. 반죽해서 쪄서 그거를 갖다 착착착 냉동에 해놨다가 그날 이렇게 구워 먹어요. 이제 먼저 실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쪄놓은 거예요. 쪄놓은 거라 이렇게 다 익혔죠. 쪄서 익힌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짧으니까 좋지. 안 구워도 돼요. 사실은 굽는 거 귀찮으면 렌즈에다 살짝 데워서만 먹어도 되고, 오븐에 구워 먹어도 되고, 오븐에다 구워도 되고,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놨고, 요거를 이렇게 켜켜이 이렇게 비닐 깔아가지고 통에다 얼려놔요. 얼려놓고 꺼내서 잠깐 해동했다가, 아니면 전날 먹을 거 꺼내놨다가 하기도 하고, 이거 도시락으로도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는 이유는 다른 분들도 영상으로 하긴 하겠지만 직접 와서 드셔보신 분은 아무래도 그게 다르죠. 그게 왜냐면 꼭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거는, 오늘은 이제 생선탕을 할 건데, 생선탕도 먼저 이제 실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 이거거든요. 갈아서 하신 거예요? 갈았어요. 추어탕처럼. 생선이 안 보여요. 그래갖고 무슨 생선이든 돼. 어머.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좀 쉽게 하는 거 알려주려고 엄마 처음. 핸드블렌더로 갈았고요. 이거를 믹서에다 딱 갈면 더 곱게 갈아져요. 이거를 저는 요채로 그렇게 딱 얼려놔요. 아까 그 우럭탕도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다 얼려놓고 드실 때 깻잎하고 부추하고 들깨가루만 넣어서 하나씩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걸 할게요. 제가 여러 가지 생선 갖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엊그제 갔더니 이게 그 낀따로라고, 열기라고 생선, 이게 싸요. 하나에 5,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그리고 그리고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도 다 쉽게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냉동으로 사면 되고요. 매번 얘기하지만 정말 그 갭스식이라고, 그 치료식 기능의학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레시피 복사한 거에서 보면, 홀피쉬,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지느러미까지 그거를 끓여서 그걸 탕으로 먹을 때 그게 엄청난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소기름, 돼지기름, 그 대신 이제 양질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주로 먹어서 치료가 돼서, 저도 그래서 거기에 힘을 입어갖고 더 열심히 해먹거든요. 이걸로도 해봤고, 그다음에 지난주는 우럭도 해봤고, 그다음에 또 도미도 해봤고, 그다음에 또 아구도 해봤어요. 아구도 막 손질하기 징그러워요. 얘도 손질하기 징그러워요. 그리고 너무 세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 내장만 빼고요. 그냥 끓일 거예요. 아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그럴 거 없고. 눈도 안 빼고. 눈 안 빼고. 그러니까 눈 먹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괜찮아요. 처음엔 나는 막 눈도 빼야 되나, 막 지느러미도 잘라야 되나 그랬는데, 그럴 거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거슬리는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내장만 빼고. 내장만 빼고. 요런데 요런 거도
그런 것도 원래 다 잘랐죠. 자르려니까 힘들었는데 안 잘랐어요. 안 자르고 해도 되는 거죠? 내장만 뺐어요. 아. 내장만 뺐어요. 압력솥에다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이런 스튜포트에다 해도 되고 저는 그 인스턴트 팟이 즉 그걸 갖고 계신 분이 많아서 거기다 해봤어요. 일도 아니야. 어제 저녁에 여기다가 해서 넣고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는 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된 거를 갖다 아침에 블렌더로 갈았어요. 갈고 나서 그 다음번에 아무 배추 우거지도 괜찮고 시래기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배추 제가 절여놓고 늘 쓰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지난 영상 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넣고 또 한 번 또 돌렸어요. 그러고서 씻고 나오니까 다 돼서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먹을 때 그 마늘하고 생강하고 된장만 풀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항상 하기 전에 재밌는 게 뭐냐면 먹어보는 거거든요. 먹어보면 요리가 더 기다려지니까 열기라는 생선은 왜냐면 처음 봐. 저기가 없어요. 그 뭐지 비리지가 않고 하얀 신살이 많아. 비리지가 않아. 담백해요. 담백해요. 그래서 그냥 초보자들이 먹기도 좋고 혹시 왜냐면 이게 그래도 좀 생선탕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봐. 추어탕 같은. 그럴까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 맛있네요 이거. 전혀 그런 생선 뭐 비린내 이런 거 하나도 전혀 없어요. 없죠. 네. 아예. 그래서 저는 이걸 초탕 사면은 먹어봤지. 항상 손질해서 구워서만 먹었어요. 네, 저도요. 구워서만 먹었는데 그 한 마리만 굽고 나머지는 이렇게 탁 끓여버리세요. 아, 전 생선살이 씹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전 그 추어탕을 씹히는 먹어본 게 적이 좀 살이 없어요. 아니거든요. 살이 아니라 살 뼈예요, 뼈. 씹히는 건 지금 다 뼈예요. 그걸 물렁뼈.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 원형 그대로 먹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냉동으로 사셔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은 냉동이에요. 아 냉동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냉동도 진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연 해동만 하면 돼요. 네. 이런 거 자르려면요 가위도 안 닿아. 좀 하다가 이런 데 있던 센 뼈에 막 찔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도 초반에 한 게 하다가 말고 내가 제가 부러지는구나. 그냥 넣구나. 이제 안을 이제 딱 생선을 못 자르는구나. 먹거든 내가. 아, 그냥 이렇게 해갖고 네. 그냥 이렇게 왜냐면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빠르게 그냥 관계를 끝내네요. 저는 닭이나 생선, 낙지, 오징어 손질을 하는 게 진짜 직접 해보니까 힘들어요. 어머니들이 대단하시다 느꼈어요. 그럼 대단한 아 거야. 맞아요. 저는 이거 항상 할 때 넣는 게 월계 수잎하고 통후추만 넣어요. 아, 근데 이걸 그냥 넣게 되면 이거 나중에 막 갈아내려면 아주 짜증이 나니까 월계 수잎도 많이 넣으면 향이 많이 가거든. 이국적인 향이 너무 강하니까 한 2개만 뭐 작은 잎 같은 경우 3개 그리고 통후추는 1숟갈 넣었어요. 그래서 망에 넣으셨고. 예, 망에다 넣으면 네네. 맞아요. 저기 곤란할 필요. 예, 그러고 나서 얘를 넣고 그냥 끓일게요. 스텐망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아, 다이소 가면 있어요. 다이소 가면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동그랑땡 할게요. 네. 정말 기대돼요. 동그랑땡. 애들이 있으니까. 진짜 신기한 게 저 이번에 발리 휴가 갔을 때 거기 팔라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팔라펠 해가지고 근데 그건 튀기는 거예요 거의 기름에. 근데 어쨌든 먹으면서 이제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재료만 넣어서 잘 가공하면 되니까. 담백해요. 그 두부, 두부 맛이 되게. 저 동물인데 너무 어디서 안 맛있어. 먹는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정말. 동그랑땡을 오늘 먹으면 끝내. 안 되지. 왜냐면 기름에 너무 지져야 되고 그리고 막 하다가 화나잖아요. 그리고 막 한참 거의 태우다시피 해야지 안에 맞아, 고기가 맞아. 있잖아. 네. 돼지고기 익혀야 되니까. 더 먹고 이거 싶어. 계란에다가 살짝 구워서 익혀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식감은 좋지요. 그래서 요걸 요대로 데워서 그냥 드셔도 되고 저희 그냥 이대로. 아니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만난 그 소스를 갖고 뿌려서 먹어도 되고 아, 진짜. 아니면은 저기 그 야채찜 먹을 때 옆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올리브유랑 같이 무쳐도 먹어도 되고 그리고 진짜 요리처럼 진짜 먹으려면 진짜 라디유에다가 일단 이제 거서 우리 먹을 거거든요. 라디유에다 거서 먹으면 돼요. 이게 잘 되겠다. 잘 되겠다.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평생 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거. 안 질리는 그러면은 음식. 함박 스테이크 필요 없고 함박 스테이크 하고 싶으면 고기를 많이 넣으면 돼요. 고기를 많이 넣고 나는 오늘 돼지고기를 할 건데 돼지고기 하고 싶으면 돼지고기를 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소고기가 맞는 사람은 소고기 하고 닭고기 넣고 싶으면 닭고기 넣고 그런데 거기다 라드를 넣으라고 옛날에는 우리 다 돼지 기름을 해서 전 부치고 그랬잖아요. 식용유 나오기 전에는 근데 그는 뭐 식용유를 끊어버리니까 내가 몸이 이렇게 좋아진 거야.
근데 저는 아직도 고기에 그 지방을 싫어하거든요. 못 음. 먹겠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한번 드셔보시고 그래서 아씨 이렇게 먹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채소도 사실 다들 싫어하는데 채소찜 먹고 나서 다들 채소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나야말로 채소찜도 하지. 아유 저게 뭐 맛있겠냐. 그래서 내가 말이 그렇지 뭐 이렇게 맛있겠냐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그래봐 야채 찌는 거잖아. 근데 저는 원래 많이 쪄 먹었었거든요. 근데 1시간 그렇게 찌시는 걸 보고 그렇게 쪄봤더니 식감이 진짜 다른 거예요. 고온에서 짧게 찌는 거랑 그렇게 천천히 하니까 단맛도 더 올라오고. 특히 연근. 일단 오늘 연근 먹어봐. 연근이랑 은근히 비트요. 막 연근하고 비트. 너무 비트, 맛있어요. 연근하고 비트, 맞아요. 무. 맞아요. 맞아요. 끝장이에요. 자, 제가 지금 할 거는 여기다가 그 어저께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 레시피 없이 집에서 그냥 있는 것만큼 해서 그냥 때려 넣는데 지금 오늘 한 거는 내가 지금 오늘 할 야채에 2배 넣은 거예요. 야채를 2배 넣은 거야. 네. 그리고 이거는 오늘은 야채를 반 넣을 거예요. 왜냐면 이따 다 찔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도 집에서는 더 고기스럽지. 네. 그러니까는 야채를 이거는 2배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대부분 이런 거 할 때 전분을 넣어요. 전분을 넣어야지 들러붙거나 아니면 또 계란도 넣고. 근데 그 전분이랑 계란 전혀 안 넣고 해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그 돼지 기름이 엉기게 하거든. 돼지 기름이 엉기거든 사실. 그러면 이제 오늘 알려준 레시피를 기본으로 만드시고 네. 만들어 보시고 각자 기호에 맞게 다른 재료를 가감하라는 거죠. 그럼요. 파프리카 넣어도 되고 채소 좋아하는 사람 채소 많이 넣어도 맞아요. 되고 또 두부 좋아하는 사람은 두부만 갖고도 이렇게 하니까 두부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 치대고 하기 전에 들어갈 제가 오늘 넣은 야채는 양파, 그다음에 당근, 그다음에 쪽파가 없으면 대파 다져 넣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렇게 할게요. 오늘 너무 설렌다. 설레? 네. 매주 진짜 설레지. 실용적인. 근데 저 진짜 발리에서 그래서 이 팔라페를 이거를 쪄서 사람들한테 이걸 찐 다음에 마지막에 살짝 데워 드시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찐다는 거는 상상도 사실 못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찌면 다 부서지거든. 그리고 안 부서질 자신이 없거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옛날에 밀가루 쓸 때 어떻게 했냐면은 밀가루 쓸 때 밀가루 붙이고 계산하잖아. 이거를 저기다 넣어. 비닐봉지에다 넣어. 그래서 밀가루를 넣고 이걸 넣고 탁탁탁탁 흔들면 골고루 묻혀지거든. 그럼 금방 하거든. 그렇게 했었거든. 근데 이제 밀가루를 안 묻히고도 그 계란만 묻혀서 해도 맛있게 돼. 그래서 저도 요즘에 채소 가게 지날 때 좀 재밌어요. 계속 멈추게 되더라고. 왜냐면 나하고 관련이 있어지면 그때부터 나한테 의미가 되잖아. 우리가 옛날에 무슨 책을 볼 때 존재가 먼저냐 아니면 의식이 먼저냐 그러는데 나는 그 존재가 먼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TV를 사고 싶으면 그때부터 이 집에도 이런 테이블이 있네 보이기 시작한 거야. 맞아요. 옛날부터 있었잖아. 의식이 먼저였구나. 마찬가지. 야채 가게는 널려 있잖아. 근데 그게 내 눈에 안 들어왔지. 왜냐면 내 안에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만큼 나한테 건강해지고 부엌으로 돌아오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어쩜 이렇게 금방 해요? 금방 안 해요, 이거. 시간 많이 걸려되는 거야. 시간 똑같이 걸려요. 근데 나는 여기에 즐겁게 서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항상 있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되게 활동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난 주방에 있는 시간이 제일 기쁘거든. 그리고 주로 주방에 있으니까 저렇게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해오는 거예요. 양파는 하나 할 거예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해도 되고 다 져도 되고 요새는 그 푸드 프로세서 같은 거 기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다지기로 하면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인테리어의 완성은 음식 냄새거든. 아무리 집을 잘 근사하게 꾸며놔도 명언이시. 그런 것처럼 이런 식기도 뭐 근사한 거 사려면 뭐해? 에리님 다 영원이야. 명언 들으세요. 의식이 먼저냐 전제가 먼저냐. 내가 책을 이래서 읽어놨나 봐. 분석하려고. 세상에. 양파는 1개 했고 당근은 한 반 개만 해도 되고 이거는 뭐 무슨 정확한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레시피도 어제 저녁에 금방 만든 거니까. 그리고 더 할래다가 하나씩 할까 하다가 아유 찌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그 야채 양을 반으로 줄인 거야. 존댓말 했다. 기억해 봐주세요. 전문가세요. 척척이셔.
그래서 이렇게 책칼로 한번 갈고 이렇게 또 칼질 같이, 해주니까 응, 그럼 훨씬 좋아요. 프로세스랑 간 거랑 또 다른 물이 안 맛자가, 생기지. 예. 물이 안 생기지. 내가 항상 요리할 때 욕심을 내는 사람인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리할 때 욕심을 내잖아요. 그럼 힘이 2배가 드는 게 아니라 4배가 들어.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길에 해야지 하다가 이걸 점점 하다 다라이를 꺼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 붙이다가 다음번에 정말 하기 싫어요. 그냥 딱 지르하기 전까지 해서 딱 끝내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야채만 좀 살짝 늘리시지 제발. 한 번 할 때 그냥 완전히 무슨 잔치처럼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 몸에서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 본능적으로 너무 싫어. 작작해라.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좋아. 욕심을 내면 결국은 다이어트도 그렇잖아. 이게 욕심내다가 안 되는 거지 뭐. 계속 꾸준히 가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오늘 아침에는 몸이 너무 가볍고 배가 너무 패여서 어머나. 너무 부럽죠?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배가 패여.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오랜만에 저으러 올라갔더니 네. 더 빠졌더라고. 근데 이렇게 드셔도 계속 빠져요. 저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과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진짜 더 나쁜 거 아닌가 할 때 위가 아플 때까지 먹어요. 근데 아침에 되면 배가 패여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결국엔 대사를 올려야 돼요. 대사 기능을. 그러니까 막 칼로리에 갇힐 때 웃긴 거는 몸은 좋은 음식을 많이 넣어주면 그만큼 또 더 엄청 대사를 올리고 엉망의 음식을 이제 먹어주거나 적게 먹으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에리님 케이스가 이해가 안 돼 보이겠지만 저희는 이해가 되는 거죠. 대사를 올릴 때까지는 정말 환자식 한다 생각하고 석 달 열흘을 지켜서 한다는 거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그 회복이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걸 2컵 넣을게요. 네. 옛날에 만두를 빚을 때 그 당면이랑 넣으면 만두가 막 속이 겉돌죠. 그럼 어떤 집은 딱 붙고 그게 그 기름 차이예요. 그 기름 차이예요. 그러고 보니까 만두속이랑 되게 맛이 비슷해. 여기다가 김치 넣고 숙주 넣고 그러면 만두속이죠. 그렇게 해서 피하면 되지. 우리는 아니면 동글동글 말아서 굴린 만두처럼 그 껍질 없는 만두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 돼지고기를 500g 민찌인데 이거를 핏물을 뺀 거예요. 핏물을 전날 이렇게 빼서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서 이거를 양념을 할 때 제가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는 건 안 넣고 간장 넣거든. 불고기처럼. 소금만 안 넣고. 소금만 넣는 게 아니라 소금도 넣고 간장 넣어서. 간장을 넣는데 집간장 넣으면 맛없어요. 진간장을 넣으면 맛있는데 진간장도 조금 저기가 되니까 어간장 쓰니까 아주 딱 좋더라고. 이 다진 고기 핏물은 어떤 식으로 빼요? 그 물에 망에다가 아니요 물에다 넣으면 그 비타민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쳐 놓으세요. 받쳐만 놓으면 돼요? 이렇게 받쳐 놓으면 꾹꾹 누르면 밑에 핏물이 고여 있어요. 보통 키친타올 깔고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키친타올로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핏물을 빼면 잡냄새가 없어지죠. 야채찜 할 때 의외로 물이 많이 생겨요. 네. 알죠? 그래서 물을 조금만 잡아야 되더라고요. 물이 아니. 들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 말고 쪄놓고 냉장고에 보관할 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언제 영상 찍을 때 한 번 꼭 알려줘야 돼. 알려드려야 되겠다. 국물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게 때문에 곤죽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반드시 식혀서 냉장고를 넣고, 식혀서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깔고서.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아서 네. 물기를 조금 잡아주면 왜냐면 여기서 물이 흥건하면 먹기 싫거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흥건하다 보면 이거 한번 갈아줘도 되고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먹는 게 좋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만 찌거든요. 2번만 쪄놓고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할 때는 키친타올로 해서 물기. 그러니까 쪘어도 이게 완전히 시금치 같은 거 우리 짠 게 아니잖아. 수분이 나오니까 키친타올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내가 뭘 넣을 거냐면 민치 먼저 반죽을 해서 찐덕찐덕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섞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마늘 하나, 그리고 마늘에 이슈가 있는 분은 마늘 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생강 좋아해요. 생강을 넣어도 되고 생강즙 넣어도 돼요. 한 숟가락 넣었어요. 그다음에 간장 3숟갈. 이거 사기 이거 지금 품절됐나 봐. 그런 거 같죠. 없어요. 양만 올리고 또. 양만 올리네 진짜.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 일반 청주 넣으면 되는데 이제 집에 이 청아가 있어서 나중에 찾겠다 이거. 내가 그거 사놨는데 왜 없지? 술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난 청주를 넣어요. 그 정종 있죠. 음식할 때 내가 정종을 왜 제사 때 쓰는 정종을 쓰는데 청아도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내요. 네. 근데 이제 미림이나 미향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단맛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안 쓰고
그래서 이거 요리할 때 이걸 쓰는데 소주 없으면 소주 넣으면 돼요. 이거를 결국에는 넣는 이유는 잡내를 잡는 잡내 건가요? 잡는 거지. 안 넣어도 없으면 안 넣어도 돼. 그래도 안 요새 넣어도 고기들은 잡내 많이 안 나더라고. 아니면 뭐 와인으로 대체할 수도 있나? 와인으로 할 수도 있죠. 와인으로 해도 되겠다. 와인 식초 같은 거 넣어도 되겠어요. 와인 식초. 의외로 식초가 들어가면 식초 냄새가 날 것 같지만 조리한다면서 없어지면서 그 식초가 냄새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깐풍기니 뭐 이런 소스에 다 식초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식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괜히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사서 그러니까 술 안 먹는다 이거지. 우리 괜찮아. 우리는 소비할 사람 많아. 앞집 남자부터 많아. 저기 소금 1스몰티 넣고 제가 지금 뭐뭐 넣냐면 마늘 한 숟갈, 생강 한 숟갈, 그 어간장 3숟갈, 청주 그러니까 술 2숟갈, 소금 1숟갈 그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들기름 옛날에는 내가 참기름 넣었었거든. 근데 이제 참기름을 안 쓰니까 들기름 쓰니까 좋더라고. 그런데 들기름 안 넣어도 돼. 오늘 안 넣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들기름을 안 넣고 뭘 넣냐면 이 라드. 내가 이 라드를 너무 사랑해. 진짜 이거 먹으면 이게 살 다 빼준다니까.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이것만 갖고 또 식사를 하려면 또 동그랑땡하고 또 더가 먹으면 우리 가루도는 또 생선 안 먹거든. 그래서 라드랑 들기름이 서로 대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라드는 항상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라드는 항상 넣으려고 그래. 나도 라드는 이거 하면서 처음 넣어봤거든. 네. 라드는 처음 넣어봤는데 라드를 안 넣는 방법은 내가 일부러 이걸 삼겹살을 사다 갈았거든요. 삼겹살. 근데 삼겹살은 기름이 많잖아. 그럼 더 잘 치대지고 이게 다 들러붙어요. 그런데 나는 이 라드는 음식을 하는데 필요한 툴이 아니야.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먹이려고 하는 요리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돼지 등뼈탕도 왜 이렇게 맛있냐는데 그 라드 엄청 때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근데 라드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상할 수 있잖아. 근데 먹어보면 너무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런 어쨌든 우리가 식이를 할 때 지방은 많이 먹으라 하는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퍼먹을 수는 없고. 근데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요리도 뭐 알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이 라드를 먹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민찌가 예를 들면 뭐 뒷다리살이나 뭐 이런 거여도 기름이 별로 없고 없지. 라드를 뒷다리살에 다 고기가 좀 싸다 싶으면 라드를 더 넣으면 돼요. 혹시나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라드 그럼 포화지방 많고 이제 이거 그렇지. 콜레스테롤 많고 이러니까 예리님이 지금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상 딱 꺼야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쓴 책 거기 페이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조금 읽어보시고 좀 따라오시면 그런 불안감이 없어질 거예요. 불안함뿐만이 아니라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시작하지. 저도 기름을 먹으라고요? 배우려고 왔어요, 사실은. 이런 라드 이런 거는 너무 생소한 식재료고 그래서 사실 기름을 좀 멀리하고 그랬었는데 지방을 멀리하고 그랬는데 새롭게 배우려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면 먹었는데도 괜찮더라. 근데 의외로 먹었더니 살이 빠지더라. 살이 빠진다는 얘기는 염증 수치가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몸이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기운이 나잖아. 여기다가 내가 청양고추를 2개 넣었거든요. 그걸 넣자. 청양고추를 넣으면 훨씬. 근데 애기들이 있는 집들은 이제 고추를 안 넣는 게 좋죠. 아 고추도 얼리면 되는구나. 얼리죠. 왜냐면 고추 사러 청양고추 레시피 그러면 잠궈야 될 게 너무 많잖아. 이것도 뭐 씨를 다 털어내고 뭐 아주 고상하게 하던데 나는 그냥 할 거거든. 나는 그 홀푸드에 꽂혀갖고 이유가 있다 얘네는. 자 이거를 이제 치댈게요. 이거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 와 그냥 바로 맛있겠다. 애들하고 못해. 촉감놀이 온 집안을 치댔지. 이거 하고 소파에다 쓱 문지르고 사형이야.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딱 느껴지는 게 또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랑 이 요리를 같이 해서 이거를 맛있게 먹고 맞아요. 컨디션 좋은 경험을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경이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용가리 그 용가리 치킨 너겟 그럼 부의 상징이었다 야 용가리 치킨. 예. 이게 점성이라는 게 기름으로 점성 생긴 거든. 고기를 치대도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막 점성이 생기지. 그럼 여기다가 만두 속 만들면 김치 썰어 넣고 이렇게 넣으면 만두 속이지. 그래서 부침가루를 기름 안 넣을 때는 다 부침가루 넣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침가루 못 넣잖아. 빼고도 지금 이렇게. 그렇지. 오, 신박하다. 오 되게 좋네 이거. 밀가루 다 나 천재 먹으면서. 아니 천재 아니냐? 천재 같아. 진짜. 근데 완전 요리 연구가. 저 감탄했어요. 저도 요리 좋아하지만 이렇게 근데 막 와. 너무 진짜. 그냥 쉽게 하려는 요령이 누군가한테는 막 도움이 된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고 평소에 평생 이 원래 집하고 살았어요. 요리를 잘 아, 하셨기 평생 때문에 이게 응용이 되는 거죠. 응용도 되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맞아 하다 보면 계속 나한테 일을 드디어 이제 이게 나만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알죠. 음식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어서 찌기만 하면 되거든. 이거는 어디서 사면 되냐면 쿠팡 같은 데서 이 실리콘 면보예요. 면보 제기를 사면 돼요. 그리고 이제 김이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면 그다음에 찌면 되고 타이머 해놓고 7분 딱 하면은 쫙 쪄지더라고요. 두부 없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긴 한데 그래도 두부가 있으면 훨씬. 두부는 이 면포기줘도 이것도 쿠팡? 저기 다이소. 아 그 며칠 전부터 저희 딸이 이제 식단을 해야겠나 봐. 그러면서 엄마는 하루에 그 책임 영상 하나씩 봐요. 그러더라고요. 어쩌려 그래, 어쩌려 그래. 그랬더니 그래갖고 걔가 이제 밥을 먹으러 항상 와요. 그래서 지금 야채찜을 야. 지금 자기가 뭐 3일을 넘기지 못하는데 지금 엄마 일주일 돼가요 막 이러더라고. 근데 어저께는 오더니 계속 방구가 나오고 몸에 막 화장실 계속 가는데 계속 방구 나오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근데 걔가 지금 최고의 몸무게거든. 내가 만약에 얘가 뭘 먹는지를 모른다면 야 그거 무슨 어떻게 뭔가 잘못됐나? 계속 가스가 나오고 막 뭐가. 근데 내가 볼 때는 걔가 뭘 먹은지 알잖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좋아질 때 계속 해독해서 내보내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뭔지 몰라도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어제도 오늘 촬영해서 오늘 음식 못 먹는다고 그 오늘 것 싹 자전거로 싹 싣고 갔어. 그래도 그 상황과 환경 안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때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먹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먹으라 소리가. 내가 먹고 있으면 걔가 때가 되면 먹어요. 맞아요. 그럼 그때 도와줄 수 있잖아. 또 명언이야? 영원 제주. 타임아웃 세트. 그러면 되는데 괜찮았는데 뭐 그랬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딱 놔둬서 놀 때가 있는 게 중요해요. 좋은데요? 이거를 다 온도가 이렇게 단단하게. 그다 단단하죠. 예. 두부도 안 넣고 전분도 안 넣었죠. 저기 뭐냐 계란도 안 넣었잖아. 계란도 안 넣고. 응. 야 이건 진짜 좋은 건데 생선으로 해도 되고 소고기로 해도 되고 단단하네요, 진짜. 단단하다니까.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리고 식으면 더 단단해져. 왠지 알아? 라드. 지방이 그럼 더 굳으니까. 어. 와, 이거 엄마들은 진짜 꿀템일 것 같아, 진짜로. 애기 엄마들도, 애기들도. 도시락 싸갈 때 이런 거 싸가면 얼마나 좋아. 저는 어렸을 때 그 집에 먹을 거 없으면 이제 그냥 뭐 라면 끓여 먹거나 냉동실에 있는 냉동식품 꺼내 먹잖아요. 근데 애들이 데워서 먹는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이건 진짜 애들 있는 집에도 맞아요. 되게 진짜. 그 레몬 큐브 만들어 보니까 그거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음식들이 하나하나가 그런 역할이에요. 저는 냉장고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게 김치찌개거든요. 우리 남편 1년 내내 먹는 게 김치찌개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김치찌개를 한 번은 사골 넣고 했다가 한 번은 막 돼지 등뼈 넣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하는데 김치찌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걸 하나 만들면 돼요. 집집마다 필요한 거를. 영양적으로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훌륭하죠. 그리고 조리 과정에도 훌륭하잖아.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야채찜 하느라고 찜기들을 하나씩 샀을 거 아니야. 산발이라도. 산발이라도 하나씩 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스테이크처럼 이것도 먹을 때 이따 내가 근사하게. 근사하게 접시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가니쉬도 좀 막 올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좀 자기가 좀 성의 있게 하고 싶은 사람은 눌러주세요. 네. 하고 싶은 사람 여기다가 파프리카 같은 걸 좀 넣어도 되고 칼칼하게 먹고 싶으면 여기다 청양고추를 좀 더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거를 한 번씩 또 맛볼래요? 그러니까 고기처럼 썰어지잖아. 이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니까. 식으면 더 단단해져요. 이게 와 음착력이 엄청나요. 이게 더 맛있을 거야. 왜냐면 고기가 2배로 들어갔잖아. 어저께 저거보다. 그지? 너무 맛있어요. Want to try? 와 너무 맛있어요. 간도 어쩜 이렇게 딱 맞죠? 저건 조금 싱거웠거든. 그래서 내가 네. 어저께 다시 썼지. 여기다가 조금 넣고 그래서. 맛도 깨끗하고 네. 이상한 거 들어간 거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났을 때 굉장히 속이 편하고 든든해. 이거는 확실히 그 칼칼함이 확실히 살아있고 저건 더 담백했고. 네. 이게 어른식 반찬용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반찬용으로 좋아요. 네. 그리고 그냥 먹고. 저 소스 집에서 건강한 거 있으면은 소스에다가 살짝 이렇게 앞뒤를 뒤지르면 그 동그랑땡처럼 그러니까 지지는 용이 되는 거지. 응?
찌는 거. 스테이크처럼 먹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 기존에 먹어보는 근데 거보다 여기서 하는 많구나. 음식은 해보면 알겠지만 질리는 음식이 없어. 와 진짜 하다가 오늘은 이 질린다가 아니라니까. 네.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체험해보고 그러면 집에 가서 안 할 수 없잖아.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라드가 응. 너무 좋지만 집에 당장 없다. 그럼 안 넣으면 되지. 그러면은 이게 뭉쳐지려면 계란을 넣으면 계란 넣으면 될까요? 되죠. 그리고 그 고기를 돼지고기 살 때 더 기름 많은 아, 부분을 삼겹살 삼겹살이나 부분. 기름 아. 많은 부분으로 주세요 하는데 네. 그걸로 치대져요. 이거 먹었는데 음. 육즙이 엄청 살아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촉촉하고.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풍미가 확 있는데 거기서 고기 단백질이랑 그냥 야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살아있어요. 맞아, 식감이 되게 잘 느껴져요. 맞아요. 하나하나. 부드러운 식감 다 느낌. 살아있어. 네. 그리고 거기서 소금이랑 매콤한 맛이 같이 있으니까 그냥 완벽한 느낌이 들었어. 어, 느끼함도 딱 잡아준 거. 아 이건 밥 없이 야, 내가 너무 훌륭해. 미사하면서 미쳤다. 들어진 생각을 머리에서 나오는 한번, 거. 그러니까 내 머리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주시는 거죠. 음.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아 이걸 하라는 갑자기 그게 내가 해먹고 네. 싶다 하다가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 근데 내가 처음에 내 고정관념에 뭐가 있었냐면 네. 이걸 하겠냐? 나는 하지만 근데 충분히 할 수 맛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맛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 것 그니까 같아요. 이거 근데 저렇게 그렇게 해놓고 생각하니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음식은. 누가 등뼈를 사요? 누가 스지를 사? 누가 아롱사태를 사? 그걸 삶아야 되는데. 네. 근데 언제까지 안 할 거야, 근데. 해놓으면 이렇게 좋은데. 진짜 맞아. 약간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거죠. 근데 결국 그 맛을,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이제 경험하고 느꼈을 때 본인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리고? 레시피를 머릿속에 안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경험의 반복. 그렇죠. 그 긍정적인 경험의 반복이 그 다음에 이게 알게 모르게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무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부로서 애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항상 죄책감과 함께 다른 집 보면 상실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야 오늘 내가 스지탕 해줄게 와 그러면은 스지 저 집에서 스지를 해주겠다고? 근데 한 번 해보면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양념을 해 뭐를 해 저렇게 끓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성취감을 가지면 조금 아까 겸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그 성취감을 느끼면 그 죄책감도 사라지고 굉장히 떳떳하다고 내가 표현해요. 이거 아까 거기 만능조리에다가 맞춰놓고 한 거거든요. 이거를 다 된 다음에 됐다고 했을 때 금방 김을 빼지 마세요. 금방 김을 빼면 그 위로 막 같이 수분도 딸려 올릴 수 있고 왜냐면 열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저렇게 놔두면 내가 하는 요리는 조금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좋아요. 놔두면 그 열로 또 밥이 이제 저거가 더 조리가 되잖아. 그래서 너무 막 처음에 김을 빼면 막 같이 수분도 같이 올라오거든. 그러면 막 치우다가 막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와서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맑게 됐지. 이걸 그냥 먹어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생선탕으로 해서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됐죠? 너무 그냥 향이 좋죠. 예. 집에서 올 때는 그냥 이거를 믹서에다가 좀 성의 있게 갈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 채로 대충 된 것 같아. 이게 어렵지가 않아. 아, 시간 다 됐어요. 시간 다 됐어요? 네. 던질까? 네. 중간중간에 물 부족하면 물 보충하면 되고요. 그 양이 제법 나오죠. 아까 그 레시피로 했는데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굳이 2배로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요 레시피로 양만 딱 해도 하면 될것 네네. 같아요. 여기 잠깐 볼게요. 이렇게 갈아졌거든. 이거보다 좀 더 곱게 갈고 싶으면은 한 번 더 갈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씹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좋았어요, 그래요? 식감이.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이거 있잖아. 우거지. 네, 네. 나는 지금 이거 있으니까 이걸 넣고 한 번 또 끓이는 거예요. 완전 영양식인데 이거. 그러니까요. 영양식. 이건 저희 집 강아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쵸, 간만 이유식이 딴 거니? 이거지. 그렇죠. 이거를 해갖고 네.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 이유식 먹이면은 아우 진짜 대박이지. 이걸로 해볼까? 밥으로 해볼까?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만능조리 하니까 30분이 걸렸잖아요. 네. 그 30분 걸려서 해도 돼. 네. 근데 나는 이렇게 조금 시간을 적게 해도 되거든. 이렇게 한번 해볼까? 10분만? 그렇게 해서 취사를 눌러볼까?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가 시간을 나 쓸 줄 잘 몰라.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압력으로 되는 거니까 네. 밥도 잘 되더라고요. 네, 엄청 잘 돼요. 그렇구나. 웬만한 쿠쿠밥보다 더 찰지고 더 그래요? 맛있게 돼요. 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전기밥솥을 버렸어요. 버리고 여기로 밥을 하고 여기로 국도 끓이고 이걸로 요리 식혜도 돼요 참. 이걸 식혜도 하고 막 요구르트도 만들고 다 하시더라긴 안 되는 게 하더라고.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턴트 판 하나, 에어프라이어 하나. 딱 두 개면 된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다 되니까. 저는 진짜 사긴 사야겠네요. 저 아무것도 약간 없어? 미니멀리스트라서 저도 저는 미니멀리스트. 전기밥솥도 버렸어요. 왜냐면 좋겠다, 자기 살 거 많아서. 네? 아니요, 근데 부엌이 되게 작아요. 저는 옛날 아파트라서 부엌이 작은데 뭐가 되게 신혼 때 뭘 많았는데 그게 정신을 되게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단순화시키자 해서 전기밥솥을 왜 그거 꺼내서 막 다 부속을 다 닦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맞아요. 버리고 저 이거 하나 쓰거든요. 딱 이거. 밥솥 밥 무슨- 항상 솥에 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그냥 밥솥 근데 인스턴트 팟은 완전 네. 다른 경험인 게 맞아요. 고온 고압이라서 그리고 이제 엄청 편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미니멀하게 살기 좋은 게 그러니까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추천도 하고 저도 쓰는데 생닭을 사서 맞아요. 넣고 월계수잎 넣고 후추 넣고 네. 그냥 버튼 누르면 그러니까 이게 미니멀하잖아 그냥 그럼 그냥 끝이잖아요. 저거 진짜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분 내지. 일반적인 솥 가열로는 안 되는 속도가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지켜볼 필요도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여기 열광하는 거죠. 저것도 저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 이제 거기다 된장하고 마늘하고 생강만 넣고 된장만 풀어서 먹으면 끝이에요. 먹을 때 부추하고 깻잎만 넣어서 들깨가루만 뿌려서 그렇게 먹으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슬슬 먹을 준비하면 되잖아. 대박이네. 생선 뼈를 냉동으로 먹을 다- 생각은 원래 뼈가 약한 뼈는 좋대잖아요. 먹기는 좋은데 우리 그냥 네, 안 먹게 먹는데 돼. 저렇게 통째로 다 먹을 생각. 근데 저 인스턴트 팟이랑 압력솥에서 하면은 저거 흐물흐물해진다니까? 저 아까 그거 생선 손질할 때 엄청 진짜 거슬죠. 엄청 거슬려요. 그래서 장갑 몇 개 찢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이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냥 넣고 했더니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저렇게 하는 거 이것도 하늘에서 도와줬네요. 도와준 거야. 나 저렇게 계속 손질하려면 화나.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끓여버리자. 그러고 나서 끓여서 뼈를 건지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지려고 봤더니 건질 게 없는 거야. 똑똑똑 부러져서 갈을까? 그래서 믹서에다 넣고 휙 갈았더니 너무 맛있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걸 다 나눠줘서 먹어봤지. 근데 반응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이걸 한번 지져볼게요. 지진 거 한번 먹어보자고.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지질 때 그 식용유나 뭐 아보카도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라드로 지져볼게요. 왜냐면 라드가 들어가서 라드가 어울려. 네. 그러면은 옛날에 그 진짜 그 가마솥 뚜껑에다가 맞아요. 전 부치는 것처럼, 돼지기름 돼지기름 넣어서. 넣는 것처럼 되잖아. 그리고 이게 부서지고 만들기가 조심스러우면 네. 바닥에만 덩어리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안 부서져요. 가열은 얼마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 마음이지 뭐. 사실 뭐 안 가열해도 되는 건데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미 쪄놨으니까. 떠났으니까는 이렇게. 아니 찐 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계란을 묻힐 생각이었는데 잊어버렸네? 하는 거지. 그거는 이거는 그렇게 하고 스테이크 이거는 소스 딱 뿌려서 먹어도 맛있고 여러 가지 다 스테이크 소스가 이제 뭔지 잘 봐야 되지. 그 대신 이렇게 성의껏 해놓고 이상한 스테이크 소스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스테이크 소스 뿌리면 이제 도루묵이잖아요. 갑자기 그런가? 싸구려가 맛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스 조심해야 돼요. 소스. 이거는 단맛이 너무 세서 원래 있는 맛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뿌리지 말고 만약에 뿌리지 소스 말고. 하고 싶으면 자기가 이제 안전한 재료로 이렇게 만들고 졸여서 이렇게 한번 앞뒤를 뒤집는 거. 이대로만 굳이. 이 맛이 완벽해서 그래. 더 필요가 없는 거야. 추가할 필요가 없어. 올리브유에도 구워 보셨어요? 안 구워봤어요. 당연히 되겠지. 올리브유, 아보카도 뭐 다 되겠죠? 안 될 이유가 없지. 라드는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식용유 같은 것만 하지 말고. 성의 있게 결합을 하고 싶으면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꽤 어려운 스킬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요리를 그 두부 빼먹고 그러잖아. 진짜 많이 하셔서 나오는 그 김주환 교수님 거 영상을 보다 보니까 늘 반복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할 때 그 뇌가 다른 뇌를 그러니까 다르게 쓴대요. 맞아. 똑같은 일을 한 거잖아.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 예를 들면 그
그 저기 라운드에서 야구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모델이 워킹할 때 똑같은. 근데 그때 계속 반복된 거잖아요. 그럼 그 뇌가 기억하는 게 달라서 그 사람은 딴 사람하고 다른 뇌를 쓰는 거야.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반복해서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서 봐봐. 오늘은 됐다. 오늘은 됐다. 오늘은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면 맞아요. 이게 조마조마할 거 아니야. 집중해서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자꾸 말 시키면 막 화나고 막 잠깐만요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몸에 이미 배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글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자연스럽지만 보는 사람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한번 드셔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계란 몇 개 풀었어요? 아까 하나밖에 안 풀었어. 하나밖에 안 풀었어요? 하고 중간에 부족하면 하나 더 풀면 되기 때문에 계란은 왜냐면 조금 이렇게 계란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봐. 이렇게 좀 뭔가 전 같고 좀 성의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이래서 하는 거지. 요새 만두도 굴린 만두라 그래갖고 껍질 없이 들도 많이 하잖아요. 설렌다.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정말 너무 맛있어요. 또 구운 건 또 구운 것의 매력이 있네요. 확실히. 풍미가 더 있고 아까 안 굽고 찐 거는 그냥 반짝한데 면이 정말 엄청 맛있어요. 네, 나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에 기름 되게 많이 들어간 건데 너무 담백해요. 느끼하지 않아요? 느끼함이 하나도 없어 그게. 천연지방은 안 느끼해요. 식용유가 느끼해요. 저는 이걸 먹는데 약간 삼겹살 먹었을 때 그 끝맛이 느껴져요. 그렇겠죠? 이름 이제 같은 애들이니까. 드세요. 드세요. 다른 거 못 먹겠나? 다른 것도 또 뭐 먹을 것 같지? 또 다 먹어서. 식감도 좋고. 좋네요. 성공했네, 그죠? full of juice. 육즙이 그냥 안에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체품을 찾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온전한 음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해가는 거는 잠시예요. 맞아요. 피해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진검승부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거 갖는 거잖아. 근데 그거 배우기 싫고 사기 싫고 뭐도 사기 싫고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남들 하는 거 쳐다봐야 되고 막 뭐 나는 시간 없어 계속 핑계를 대야 되지만 한 번만 해보라고. 해봐서 누굴 한번 싸서 줘보라고. 그 감동을 느껴보면 이건 정말 만들어서 선물하고 오늘 싶어요. 저녁에 선물, 바로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 거. 그래 한 번 하면 얼마든지 선물하겠다 그게 양이. 언제까지 샐러드 먹고 도시락 먹을 거야? 그래 맞아 언제까지. 달도시락 먹는 진검승부를 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근데 결국은 그건 한식에 달려 있어요. 한식을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식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매운 거 먹기 시작하면 식욕 못 잡아요. 매운 거 먹기 시작하면 맞아요. 식욕 못 잡아요. 그거는 영락 없어요. 식욕 불안정하신 분들은 단맛이나 매운맛 같은 그런 자극적인 애들을 좀 일정 기간 확실히 끊어주셔야 돼요. 이미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단맛에 중독돼가지고 그거는 중독을 부르는 것 같아요. 계속 그 고리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조금 피면서 끊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식이장애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단맛 손대면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또 생각나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이게 뭐냐면 이거는 계란 입힌 거. 훨씬 성의 있어 보이지. 공산품 같은 거. 네, 공산품 같은 거.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밀가루를 입혀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다음에 이걸 반죽할 때 전분가루를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분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사실 이렇게 해 먹자는 거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